오늘은 한글 뗄 때 글씨 모양에 관심 가지고 아이의 글씨를 잘 쓰게 해주자에 이어서요. 글씨 잘 쓰게 하는 손놀이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획순이란 말 아시죠? 네, 한창 글씨 배울 때 글씨 쓰는 순서대로 정성껏 쓰잖아요. 획을 그을 때 순서도 잘 지켜 쓰게 됩니다. 전 한자 세대인데요. 한자 획순 쓸 때요. 정말 공들여 배웠습니다. 한글 배울 때도 획 끊는 순서 엄격하고 정확하게 배웠고요. 우리 아이들도 유아 시기부터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는 중인데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부를 보면 놀이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글 익히기 교부가 많습니다. 촉감으로 이렇게 자음, 모음 이렇게 따라 쓰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따라 써보면서 한글 익히는 교부도 있습니다. 직접 글씨를 쓰게 하는 교재도 있고요. 그때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획순입니다. 획의 순서죠. 비읍자 획 끊는 순서 아시지요? 제가 비읍 한번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넷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글씨를 잘 쓰게 되면 두 번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쫙 하죠. 네, 미음도 한 번에 끝내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네모를 그리는 건데 획순이 하나, 둘, 셋. 물론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컴퓨터 글씨가 요즘은 굉장히 아이들에게 익숙해서 컴퓨터 글씨는 획순이 조금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지읒이나 치읒인데요. 요즘 이렇게 컴퓨터로 출력한 걸 보면은 지읒이 하나, 둘, 셋처럼 되어 있지만 하나, 둘, 이 획입니다. 그런데 치읒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처럼 보여요. 여기 다시 아이들이 따라 써보게 되어 있죠. 하나, 둘, 셋. 다양한 글씨체가 각광받는 시대지요. 다양하고 창의적인 글씨로 나아가려면 먼저 기본 글씨를 충실히 알고요. 쓸 줄 안 다음에 나가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글씨는 내 아이의 학습과 직결이 되고요. 성적과도 연결되니까 한글 뗄 때 아이 글씨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글씨는 공부와 성적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는 영상, 그리고 오디오 클립 버럭엄마도 있거든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씨를 정자로도 잘 쓸 줄 알고요. 응용해서 창의적으로 다양한 글씨체로 쓰는 거 좋습니다. 스티브 잡스도요. 글씨 모양, 캘리그라피라고 하죠.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것 또한 재능이 맞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글씨 잘 쓰게 해야 합니다. 왜냐? 자기 글씨에 자부심을 가져야 다양한 글씨체로 나아가고 싶으니까요. 유아나 초등 저학년 때 내 글씨 멋진데 나 글씨 잘 쓰는데 이렇게 글씨에 대한 자부심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쓴 글씨 있죠. 이게 알아보고 또 보고 싶어야 해요. 자기가 정리한 노트 보면서 복습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 글씨 잘 쓰게 하는 방법, 구체적인 솔루션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책에 글씨 쓰기 연습 좋지요. 네. 하지만 그 전에 손에 대한 감각과 힘을 길러줘야 합니다. 지금 연필 들고 있는데요. 악력도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손에 쥐는 힘, 잡는 힘, 악력, 이걸 키워줘야 하는데 손에 쥐는 힘이 없으면요. 연필 잡는 걸 힘들어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 가면요. 연필 잡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서 사실 엉터리지요. 심지어 막 손 전체로 이렇게 쥐고 쓰는 아이들도 있어서요. 선생님 중에는 이거 연필 바로 잡는 거 가르치시면서 진땀 뺀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떻든 글씨만 쓸 수 있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요. 잘 쥐고 글씨를 잘 쓸 수 있도록 이 부모님께서 이렇게 잡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대로 쥐고 써야지 손목이나 어깨도 틀어지지 않고요. 몸 자세도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글씨 잘 쓰려면요. 손근육이 발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손 활동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중점적인 솔루션이니까요. 잠시 후에 글씨 잘 쓰게 하기 위한 실제 놀이 활동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글씨 잘 쓰게 하기 위한 세 번째, 샤프펜이나 볼펜처럼 이렇게 쉽게 잘 써지는 것보다는요. 손 힘을 줘야 글씨를 잘 쓸 수 있는 연필로 쓰는 습관이 좋습니다. 초등 3학년까지는 의무적으로 쓰기 할 때 의식적으로 연필만 사용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야 어떻게 힘을 줘야 연필심이 부러지지 않을지에 대한 것, 또 손가락 힘 조절감 이런 걸 기를 수가 있고요.
예쁘게 깎아서 세자루 정도 가지런히 놓아주십시오. 필통이에요. 1학년 때 아이 손잡고 연필 같이 깎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한번 저 볼까요? 제가 연필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래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키도 각각 다 다른데 제가 쓸 때 연필심이 좀 잘 끝에가 되어 있는 거를 고르게 됩니다. 뭉툭해지면 글씨가 잘 안 써지니까요. 그래서 이 연필심 다듬는 것도 아이들에게 굉장히 균형 감각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1학년 때는 사실 이 칼과 연필 깎는 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같이 쥐고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요, 연필심 할 때 여기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는데 여기 끝에서 연필을 이렇게 둥글릴 수 있는 것 정도라면 소근육에서는 정말 굉장히 발달이 잘 된 친구입니다. 글씨 잘 쓰게 하기 위한 준비요. 4번째는요, 자세가 좋아야 합니다. 글씨 쓸 때 몸을 비틀거나 노트를 이렇게 돌려놓고 쓰는 친구 있죠. 그리고 심지어 막 책상에 엎드려가지고 거의 뭐 바닥에 붙이고서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잘 쓰는 올바른 자세가 있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한 손에는 연필을 잡고요. 다른 손은 공책을 받치는 겁니다. 굉장히 의젓한 자세가 되지요. 네, 글씨는 자세와 균형감의 결정체입니다. 자형에 맞게 써야 이쁜 글씨, 바른 글씨가 나오고요. 그런 글씨체와 아울러 바르게 앉아 쓰는 것도 습관이 돼야지요. 그 다음 글씨 잘 쓰려면요, 공간 감각이 있어야 하는데 노트를 잘 활용하면 공간 감각 기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칸노트 있잖아요. 칸노트에 꽉 차게 글씨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줄노트 있습니다. 그러면은 글씨를 자형에 맞게 잘 쓸 수 있게 될 겁니다. 초등 국어 교과서나요, 보조 교재가 있어요. 국어 활동. 여기 보면은 글씨 쓰기 연습 페이지가 있거든요.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제 드디어 글씨 잘 쓰게 하는 놀이 5가지를 추천하게 됐습니다. 아이 글씨는 손힘, 소근육, 눈과 손의 협응력, 공간 감각, 이렇게 통합 감각의 결정체라고 했잖아요. 글씨 잘 쓰게 하는 통합 감각을 길러주는 즐거운 놀이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손 힘과 조작 능력을 길러주는 놀이입니다. 종이 찢기 놀인데요. 이게 찢는 상황에 따라 손에 다양한 근육을 쓰고요. 힘을 달리하면서 찢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길게 찢을 때는요, 힘을 바로 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길게 조절하면서 찢어야 되고요. 가늘게 찢는 놀이가 또 다릅니다. 그리고 몇 장 겹쳐서 찢을 때는요, 처음 시작할 때 손끝에 힘을 잘 준 다음에 모든 종이들이 다 찢어질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손의 힘과 악력, 힘 조절력이 길러지는 것이 바로 찢기 놀이입니다. 두 번째 활동, 종이 접기예요. 접을 때 얼마나 접을지 고민하는 동안에요, 공간 감각을 기를 수 있고요. 또 접을 때 힘을 주잖아요. 누르기도 하면서 다양한 손 근육을 사용하게 됩니다. 글씨 쓸 때 쓸데없이 힘주면요, 연필심이 툭 부러지잖아요. 시작할 때, 그리고 점 찍을 때 이렇게 힘 조절이 필요한 게 글씨 쓰기인데, 이런 힘 조절에도요, 종이 접기가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역시 손놀이로 차륵놀이입니다. 자유롭게 만질 수 있고요, 만들 수 있고요. 점토나 유토지요, 안전하고요. 만들었다 다시 또 만들기도 하면서 유연성 있게 여러 번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마음껏 주무르고 만들면서 손 감각 키워주는 데도 좋습니다. 네 번째, 이거 꼭 해주세요. 우유값 열기입니다. 쥐는 힘, 손힘, 악력, 소근육, 균형 감각, 공간 감각 다 기를 수 있습니다. 대신 열어주지 마시고요. 유치원 아이들 같은 경우 선생님 못 열어요 그러면 아직 어리니까, 유치원 아이니까 이렇게 이해하면서 열어주지만, 초등학생이 돼가지고 못 열어요 그러면 참 딱하지요. 열을 때, 누를 때, 벌릴 때 이렇게요, 손가락 힘이라든가 힘 조절이라든가 이걸 잘해야 하는 것이 우유값 열기거든요. 글씨 잘 쓰기 위한 활동이기도 하지만 우유값 열기야말로 기본 자조 능력입니다. 자기가 마실 우유값 정도는요, 스스로 잘 열어야 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열다가 시도해 보다가 도저히 안 될 때 선생님 도와주세요 해야지, 난 못 열어, 이게 당연하면 안 됩니다. 우유값 잘 열 줄 안다면요, 손님이라든가 소근육이 아주 발달하고요, 자조 능력 있는 건강한 아이입니다.
마지막 놀이 짐작하셨나요? 연필 잘 잡고요. 손의 조작 능력 기르고요. 눈과 손의 협응력 길러주고요. 바로 젓가락 놀이입니다. 특히 콩 옮기기가 좋은데요. 이게 젓가락 놀이잖아요. 연필 잡는 거하고 굉장히 유사한데요. 연필이 이렇게 잡는 거잖아요. 젓가락은 여기 하나 더 쓰는 겁니다. 그렇지요. 젓가락 놀이. 네, 다시요. 연필.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걸 젓가락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젓가락 하나 빼볼게요. 연필. 그쵸?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젓가락 놀이 해보면 좋은데요. 콩 옮기기. 아이는 콩 옮기라고 하시고요. 엄마 하실 거 있습니다. 엄마는 쌀알? 조금 어려울까요? 그럼 파달. 괜찮겠습니다. 엄마는 떡을 썰게, 너는 글씨를 쓰렴 하던 한석봉 엄마처럼요. 아이가 콩 옮길 때 엄마는 파달. 이렇게 옮기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재밌게 하려면 타이머를 맞춰놓고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연필 3자루 정도 예쁘게 깎아 필통에 준비하면 좋다고 했는데요. 아이에 따라서 5자루가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손으로 직접 깎을 수 있는 아이라면 그 아이는 손 감각, 공간 감각, 눈과 손의 협응력, 자주력 다 갖춘 아이입니다. 연필 깎는 것이 위험하다고 계속 부모님이 다 해주지 마십시오. 1학년까지는 아이 손잡고 같이 깎고요. 2학년부터는 아이가 스스로 깎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연필 깎는 활동이 좀 위험하다 생각하지만 이 활동이야말로 여러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감각이고요. 특히 좀 처음에는요, 또 끝에 연필심만 이렇게 다듬어 보는 거 연습해봐도 좋겠습니다. 연필심 길이와 굵기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아주 섬세한 감각이 필요한 활동이어서요. 통합 감각 기르는데 아주 좋습니다. 추천합니다. 저도 집중 안 될 때는요, 연필 깎기 합니다. 깎을 필요가 없으면 연필심 이렇게 고르게 다듬을 거거든요. 뭉툭해지면 쓸 때 불편하잖아요. 오로지 연필 깎는 거에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심을 다듬다 보면요. 뭐랄까요? 네, 굉장히 집중을 하니까 명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연필 깎기 명상이다 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정신수양에도 좋던데 감정 조절용으로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1편과 2편에 걸쳐서요. 아이의 글씨에 관심을 갖자. 자신이 쓴 글씨도 못 알아보게 쓰는 아이라면 시험지나 쓰기 활동이 들어간 평가에서 불리할 수 있다. 글씨를 잘 쓴다는 건 손림이라든가 소근육이라든가 눈과 손의 협응력, 공간 감각, 균형 감각이 필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글씨를 잘 쓰기 위한 손 활동을 평소에 많이 하자 하는 내용 함께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손 활동이요, 두뇌와 직접 연결된다는 거 아시죠? 하루 5분 글씨 쓰기 연습도 추천합니다.